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난방비를 아끼려다 숨진 젊은 직장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계시죠. 전기료 폭등으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27살 일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니가타현 출신의 미카 세토라는 분인데 중소제조업체에서 5년째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동료의 죽음과 가족의 위기를 겪으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과연 미카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그녀가 꿈꿨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댓글로 본인의 해외 도전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가타의 2월 새벽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카 세토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도 몸을 떨며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죠.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난방을 아끼려고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미카의 가정은 하루 4시간만 히터를 가동하기로 정했거든요. 오늘도 춥니네. 미카가 중얼거리며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동료 다나카가 자리에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평소라면 누구보다 일찍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나카가 자택에서 동사한 채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로 실제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었죠. 미카 역시 매일 밤 이불을 두세 겹 덮고 잠들며 내일은 조금 더 따뜻했으면 하고 빌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카, 타로가 폐렴에 걸렸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22살 동생 타로는 대학 기숙사에서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다는 거였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만 5시간, 입원비는 하루에 2만 엔이 넘었죠. 아버지의 월급으론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병문안을 간 미카는 차가운 병실에서 떨고 있는 타로를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였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추위에 목숨을 잃고 가족이 병원비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주 점심시간 미카는 회사 휴게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추천 영상 중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인의 브이로그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클릭했는데 영상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원룸이 온돌 난방으로 24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모습이었죠. 한 달 전기료가 5만 원 정도예요. 일본 돈으로 5천 엔 정도죠? 영상 속 여성이 말하는 걸 듣고 미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불하는 전기료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월급이었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한국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일본의 1.5배라고 했습니다. 설마. 미카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생활비를 검색해봤어요. 의료비는 일본의 3분의 1, 대중교통비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탄탄해서 큰 병에 걸려도 부담이 적다는 내용을 보고 타로 생각이 났죠. 만약 한국이었다면 입원비 걱정을 덜 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동창인 히로시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의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진 속 히로시는 넓은 사무실에서 밝게 웃고 있었고 댓글에는 한국 생활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카는 히로시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죠. 정말 한국이 살기 좋아?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미카, 솔직히 말하면 일본보다 훨씬 나아. 월급도 높고 복지도 좋고 뭔가 희망이 있어. 너도 한번 와봐.
히로시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미카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기초 회화를 익혀나갔죠. 주말엔 일본어 한국어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추가로 10만 엔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미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늦게까지 뭘 하는 거야? 그냥 공부해요. 미카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서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여자가 혼자 외국 가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3개월 후 온라인에서 한국 취업 박람회 정보를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해외 영업팀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딱 맞는 분야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박람회 참가비와 항공료, 숙박비를 합치면 50만 엔이 넘었거든요. 미카는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써서 불확실한 기회에 도전할지 아니면 계속 안전한 현재에 머물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다나카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위기감이 결심을 굳혔어요. 미카는 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왜 굳이?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미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며 미카는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미카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안이 따뜻했어요. 니가타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온도였죠. 여기는 겨울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미카는 패딩 지퍼를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미카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열차 정보를 확인하며 생각했어요. 일본보다 편리하네. 지하철 내부도 깨끗하고 따뜻했죠. 숙소로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미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온돌 난방이었죠.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어보니 정말 포근했습니다. 이게 온돌인가? 유튜브에서만 보던 걸 직접 경험하니 감격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몸을 떨며 지냈던 니가타의 추위가 거짓말 같았죠. 첫날 저녁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2,000원짜리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양이 푸짐하고 맛도 괜찮았어요. 일본에서는 500엔으로 배불리 먹기 힘든데 여기서는 3분의 1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죠. 생활비가 정말 저렴하구나. 미카는 영수증을 보며 계산해봤어요. 이틀 동안의 서울 체험은 미카의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있는 화장실, 어디서나 터지는 인터넷, 저렴한 음식과 따뜻한 실내.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일본에서 보던 지친 얼굴들과는 달랐죠. 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미카는 결심했습니다. 꼭 이곳에서 살겠어. 귀국 비행기에서 미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니가타로 돌아가면 다시 추위와 싸워야 하고 비싼 생활비에 허리가 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미카의 마음속에서 도전 정신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의 중견 무역회사였어요. 화상 면접이었는데 미카는 하루 전부터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잘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항공료까지 쓴 상황이라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면접 당일 모니터 앞에 앉은 미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평소 연습했던 것보다 말이 꼬였어요. 저는 면접관이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죠. 더 당황한 미카는 일본어를 섞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미마센, 다시 한번. 면접은 예정 시간의 절반도 안 되어 끝났어요. 불합격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시네요.
일주일 후 받은 메일이었습니다. 미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쉽지 않구나. 주변 사람들의 그럴 줄 알았다는 시선이 더 괴로웠죠.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두 번째 기회는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서울로 가서 대면 면접을 보는 거였어요. 미카는 이번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국어로 외우고 발음도 교정받았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면접장이 있는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이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갇혔는데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카는 침착하게 비상벨을 누르고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들 진정하세요. 곧 구조될 거예요. 30분 후 구조되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본 한국인 임원이 있었죠. 면접 보러 왔다면서? 회사로 올라와 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여준 미카의 침착함과 어학 실력이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식 면접은 아니었지만 그 임원은 미카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 채용 공고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첫 번째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었죠. 미카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두 번째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취업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들고 해외 송금 한도를 제한한 거예요. 왜 이런 규제를? 미카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면접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비자와 자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죠. 은행에서 해외 송금 상담을 받던 중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신 가족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복잡한 절차였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면접 준비와 초기 정착 자금으로 100만 엔이 필요했는데 미카가 모은 돈으론 부족했죠. 그때 어머니가 비상금 봉투를 꺼내놨습니다. 이거라도 써. 엄마, 이건. 괜찮아.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해. 할머니도 용돈 봉투를 건네며 미카가 행복하면 되라고 했어요. 가족들의 지원으로 겨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서울에 폭설이 내렸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평소의 2배 시간이 걸렸죠. 눈보라 속을 뚫고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미카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면접을 봐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일본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미카의 진심이 담긴 답변이었어요. 면접이 끝난 후 미카는 전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달부터 인턴으로 근무해주세요. 미카는 스마트폰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가족들의 지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출국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입원이 필요했죠. 미카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실은 춥고 울신연스러웠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아버지가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죠. 입원비는 하루에 3만 엔, 거기에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국으로 간다고? 미카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카야, 내 인생 살아.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 하지만 미카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미카는 한국 병원 영상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영상 속 한국 병원은 모든 병실이 따뜻했고 의료진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의료비가 저렴했죠. 같은 수술을 받아도 일본의 3분의 1 비용이었습니다. 저기서는 아픈 사람이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아버지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어요. 아버지도 나중에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모시고 올게요.
미카의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카야, 내 선택이 옳았구나.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아버지가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열심히 해. 그리고 가끔 소식 전해라. 아버지가 미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미카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가장 큰 반대자였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자 미카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거죠. 출국 당일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나와주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라. 네, 걱정 마세요. 미카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니 모두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미카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받던 급여보다 50만 원이 더 많았어요. 물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2배 가까운 수입이었죠. 정말 이게 현실인가? 미카는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가족에게 송금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치료비와 타로 학비, 그리고 집에 난방기를 사드렸죠. 미카,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아.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카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회사에서의 적응도 순조로웠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미카의 일본어 실력과 성실함이 인정받았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팀장이 말했어요. 미카 씨 덕분에 일본 시장 진출이 수월했네요. 정직원 전환을 추천하겠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6개월 후 미카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관광 겸 미카의 생활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중 나갔을 때 아버지가 첫마디로 한 말이 정말 따뜻하네였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움은 계속됐죠. 미카의 원룸을 보신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온도를 직접 체험해 보시며 이제야 왜 네가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다고 하셨어요. 회사도 구경시켜 드렸는데 깔끔한 사무실과 복지시설을 보고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면 행복하겠구나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저녁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카야, 이제야 안심이 된다. 네가 정말 잘 선택했어. 고생 많았지? 어머니도 미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가족의 인정을 받으니 미카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현재 미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일본 청년으로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거였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한국 생활의 진실을 알리고 취업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은 가능해요. 미카의 메시지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